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6-2에 수소 원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수소 원자를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원자의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보어라는 사람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 모형을 가지고 수소라는 모형을 가지고 "원자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인제 원자 스펙트럼의 이론적인 설명 양자역학이다 하는 것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보어의 모형이라고도 하는 수소 원자 모양을 가지고 원자는 이렇게 생기고 가운데 뭐 양성자가 있고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수소는 하나의 양성자와 어? 수소가 이렇게 수소 원자가 있으면 가운데 중심부 가운데 하나의 양성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위를 도는 하나의 이렇게 주위를 도는 하나의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전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요런 모형을 가지고 원자의 형태를 구조를 설명한 게 보어의 모형입니다.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만을 가진다. 왜냐면 요렇게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에너지가 바로 요렇게 n제곱분의 마이너스 RH라고 하는 요 RH는 예, 라이드베르그 상수라고 하는 요 상수를 써서 전자의 에너지를 설명을 합니다. 요 상수는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에요. 줄. 그 다음에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가 가지는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양자수다라고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주양자수는 어, 6-3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보호의 모형에 의해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호의 모형에 의하면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바닥 상태 또는 들뜬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에너지 상태가 가장 낮은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자가 만약에 어떠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자가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높은 궤도로 올라가는데 얘를 들뜬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자가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 에너지 방출하는 게 델타 E 에너지의 차이죠. 높은 전자의 에너지와 낮은 전자의 에너지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를 그 뮤하고 H는 뭐였어요? 프랑크 상수였죠? 네, 프랑크 상수, 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걸 다시 이제 식으로 바꿔보면 앞에 우리 나왔던 요식 있잖아요. 에너지는 라이드, 라이드베르그 상수 나누기 주양자수의 제곱. 요식과 대입을 해보면, 이 파장이라고 하는 뮤는 H분의 상수, 그 다음에 각 원자의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1의 차와 같다. 요런 식을 가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여기다 넣어서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 낮은 주양자수, 그 다음에 들뜬 상태의 주양자수 이렇게 됩니다. 자외선의 경우에는 n은 2고요. 그다음에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n이 1이고 적외선의 경우는 n이 3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로 보면 N4에서 최양자수 4에서 N2로 최양자수 2로의 전이 과정에서 형성된 발모 계열의 선파장. 자,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면서 이게 왜 발모 계열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발모 계열 선의 파장을 나노미터 단위로 계산하여라.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파장 구하는 뮤식의 2에서 뮤식의 2에서 6.626 곱하기 10의 말 34승. 이게 뭐였어요? 네, 상수. 그죠? 프랑크 상수. 그 다음에 라이드베르그 상수. 어디 갔어요? 라이드베르그 상수 2.18 곱하기 10의 말 18승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낮은, 그죠? 2의 제곱분의 1 빼기 높은 4의 제곱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네, 뮤는 6.169 곱하기 10의 14승 퍼 세크 이렇게 해서 주파수가 나오죠. 요 주파수가 아니에요. 진동수를 파장으로 우리가 또 바꿔야 되잖아요. 뭘로 바꿔요? C는 람다 뮤에서 바꾸면 되죠. 뮤는 람다분의 C. 그죠? 우리가 람다고 하는 거죠. 그럼 람다는 뮤분의 C. C는 빛의 속도라고 했으니까 2.998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됐고요. 네, 뮤 진동수 여러분들 여기 구했습니다. 갖다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486 나노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메타와 나노메타의 단위 환산이에요. 그죠? 뭐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요 문제 이런 것들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보호의 모형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양자역학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 모형의 문제점, 그러니까 보호 모형은 수소 원자만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양자역학 모형이라는 것이고요. 이 모형에서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우리 이렇게죠. 운동 에너지는 전자가 제한되어 있는 영역의 부피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전자가 원자 핵으로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핵이 있고 양성자 핵이 있고 요 궤도를 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전자가. 여길 더 가까이 붙으면 정전기적인 에너지 인력이 커져서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핵에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내보내고 거기 붙어버린다는 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는 더 빠르게 움직인다.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빠르게 운동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왜? 전자는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순간에 원자 속에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자는 항상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궤도상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여기 있는데 지금 시간에 여기 있는데 지금 시간에 여기 있는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에 있다고 딱히 얘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에요. 특정 공간에서 발견될 확률만 결정된다. 그래서 궤도를 이렇게 하나의 단일 궤도를 얘기하지 않고 얘 전자가 나타나는 출현의 빈도에 따라서 궤도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 오비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궤도들이 오비탈인데 그 오비탈에 어떤 형태의 모양이 생기는지 그 전자 분포에 따라서 나타낸 게 전자 구름 도표입니다. 전자 구름 도표. 전자가
나타날 빈도수를 가지고 전자 모형을 나타낸 게 전자구름 도표다. 전자구름 도표는 전자 밀도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그래서 색의 진하기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다. 즉 예를 들면 XYZ 축이 있을 때 요 중심부가 훨씬 더 진하잖아요. 여기서 전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를 발견할 기회가 90%보다 높은 공간을 나타내는 게 뭐다? 오비탈이다. 그래서 주로 오비탈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전자의 궤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3장에서 본격적으로 6-3에서 양자 역학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조금 복잡하고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퀀텀 넘버라고 해서 양자수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람다, 뮤 진동수 구하는 식에서 높은 에너지, 낮은 에너지 이렇게 따질 때 양자수라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N. 그게 바로 이 양자수인데요. 원자 내에 전자의 분포와 에너지 상태를 기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자수라는 것은 원자 내의 전자가 어떻게 몇 개가 분포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오비탈에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보통은 전자는 4개의 양자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 4개의 양자수는 보통 이렇게 N 또는 L, M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음, N은 보통 이렇게 지금은 여기 좀 이 자판이 잘 안 써져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N과 L은 보통 이렇게 필기체 L로 씁니다. 그래서 N 다시 써보면 L 또 M에 이렇게 아래첨자로 L 또 M에 아래첨자로 S 이렇게 표시를 해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N이라는 것은 주 양자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자가 가지는 메인의 양자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퀀텀의 양자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원칙적인 원리적인 퀀텀 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거의 그냥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은 운동량 양자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부양자수 또는 부껍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L에는 4개의 궤도가 있습니다. S, P, D, F라고 하는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의 함수의 모양과 부피를 궤도 함수의 모양과 부피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SPDF는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아마 화학 시간에 굉장히 귀가 따갑게 배우고 익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H가 첫 번째 원소죠.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헬륨이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그죠? 봉소, 탄소, 그죠? 이렇게 주르륵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H의 원자번호 얼마야? 1이죠, 1. 그래서 얘는 여기서 한 개의 전자만을 가져요. 그래서 이 궤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한 개니까 첫 번째 S. 보통 이렇게 궤도함수를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또
P는 또 P는 자, S는 두 개면 꽉 차요. 그죠? 그래서 1S 또는 얘는 뭐예요? 그 다음에 1주기는 1S 이렇게 들어가요. 2주기는 2S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갈게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이럴 때는 이게 아니라 정말 칠판에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율표에 이게 주기라고 했잖아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있죠.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원소가 수소, 여기 헬륨, 그죠? 리튬, 여기 있어요. 소해, 리, 배, 붕, 탄, 질, 산, 그죠? 네, 네, 불,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온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요 부양자수 부껍질에 요 궤도함수가 채워가는데요. 보통 어떻게 채워가냐면 이렇게 채워갑니다. 이렇게 1s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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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지만 S는 두 개만 채울 수 있어요. 두 개. S는. 그래서 S에서는 당자가 있으면 첫 번째 전자가 1, 2 두 개만 채워져요. 그 다음에 P는 6개 채워져요. 6개. 그 다음에 D는 10개 채워집니다. 10개. 맞죠? 10개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F는 14개 전자가 채워져요.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각 원소별로 어떻게 채워지는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어, SPDF라는 부껍질들이 있는데 S는 두 개의 전자만 가질 수 있고요. P는 6개를 가질 수 있고, 그죠? 두 개를 가질 수 있고, P는 6개 가질 수 있고, D는 10개를 가질 수 있고, F는 14개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n-1 사이의 정수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l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자수, 즉 오비탈을 얘기한다 하는데요. 궤도함수의 방향성을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궤도함수인데 x인지 y인지 z인지 이런 궤도함수의 방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L부터 요 밑에 있는 요 첨자입니다.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그 중간에 0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2L 플러스 1개의 오비탈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MS라고 하는 양자수가 있는데 얘는 스핀 양자수라고 해서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전자를 가진다고 보기보다는 얘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즉 특정 전자의 거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만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게 여러분들 책에도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양자수와 오비탈의 요약입니다. 먼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는 4개. 자, 한 원자 내에서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두 전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전자수만 가지면, 그러니까 4개의 양자수에 가지고 있는 전자수를 알면 그게 어떤 원소인지도 알 수 있어요. 즉 각각의 원자들은 서로 다른 전자수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뭐 이온 상태가 있다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다음에 한 오비탈은 서로 다른 스핀을 가진 2개의 전자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요 얘기는요. S, P, D, F라고 하는 SPDF라고 하는 붓껍질에서 요 S가 2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다 했잖아요. 요게 쌍으로 가질 수 있어요. 즉 전자가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요렇게 요런 형태의 쌍으로 가질 수 있는데, 요것도 양자역학 모형에서의 전자 구조 설명이에요. 왜 쌍으로 그렇게 화살표를 위아래로 가지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자역학에서 전자의 구조를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구조를 가진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에는 아까 6개가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6개가 요렇게 3개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서로 다른 스핀을 가진 전자 2개까지 수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것도 구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나갈 거예요. 자, 주양자 수는 4개까지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자, 주양자 수가 1개일 때는 주양자수의 값이 0, 1, n-1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n-1 n-1 0이잖아요. 그래서 0 하나 있는 거예요. 0 하나 0 하나. 그래서 붓껍질의 수는 S만 가져요. S만 가지고 그 다음에 L이 얼마였어요? 네, L이. 그래서 여기서 2L 플러스 1인데 L이 0이니까 요것도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ML도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주양자 수가 1개인 원자의 전자 수는 토탈 2개.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자수를 토탈 2개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케이스인 주양자 수가 2개인 경우에는 자, 요 값이 주양자 수 값이 n-1이잖아요. 2-1이에요. 그러니까 0과 1 두 가지 값을 가지죠. 0과 1 두 가지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자, 껍질의 수 L이 SP가 됩니다. SP까지 가질 수 있어요. 자, SP까지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L 플러스 1 그래서 3까지 가질 수 있어서 S의 하나, P의 3개 이렇게 가지는데 한 개당 한 쌍의 전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수는 8개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3일 때는 마찬가지로 n-1이라 했잖아요. 붓껍질의 값이 n-1이니까 2까지 되죠. 그래서 0, 1, 2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붓껍질 수가 SPD 이렇게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비탈 수도 1개, 3개, 5개 해서 총 9개를 가질 수 있지만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수는 18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주양자 수가 4개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붓껍질 L이 n-1이기 때문에 4-1, 3, 0, 1, 2, 3 즉 붓껍질의 수는 SPDF까지 가고요. 오비탈의 수는 네, 3 곱하기 2 그죠? 3이 6 더하기 1 해서 7까지 가죠? 그래서 총 32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원자 내에 4개의 양자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32개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예제를 풀어가면서 오비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에 나오는 양자수의 조합 N, 주양자수 L, ML, MS에서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가? 그리고 타당한 조합에 해당되는 오비탈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있잖아요. 주양자수, 그죠? 부껍질수, 그 다음에 오비탈, 그 다음에 요거는 방향, 스핀수. 이렇게 있죠. 스핀은 무조건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요 하나 A, B, C, D, E 중에 그래서 E 같은 경우는 얘가 스핀 양자수가 해당 사항이 없는 값이죠. 그래서 얘는 타당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주양자수가 3개예요. 그러면 L은 몇 가지 갈 수 있어요? n-1이니까 2개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0, 1, 2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1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ml은 L에 2l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0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 플러스 2분의 1 얘는 오케이다. 보여지죠? 두 번째 케이스 주양자수 n이 1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부껍질수는 n-1이잖아요. 1-1은 0이니까 부껍질이 1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옵니다. 그래서 얘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랑 한번 검토해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예제도 확인해서 풀어보시고 또 만나도록 합시다.